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난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분식집 주인 아가씨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는 거지 행색이었는데도요. 냄새나는 낡은 외투, 산발이 된 머리, 손등에 때가 낀 손. 그녀는 내가 200억 규모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몰랐고 내가 곧 그녀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건 시험이라는 것도요. 제 이름은 이대만입니다. 올해로 69살.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냉철하게 원칙대로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 이성, 인정보다 실력, 그것이 제가 믿어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그날 아들 녀석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31살 아들 이준혁이 소파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뭔데? 앉아서 얘기해. 준혁이는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곱게 서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저는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도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야? 어디 집안이야? 준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윤이라고 해요. 25살이고요. 직업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성실하다는 뜻이니까요. 집안 배경은? 아버지. 왜? 말해봐. 준혁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이한테 아기가 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혼모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들어봐요.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 미친놈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아이들한테 욕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욕이 나왔어요. 아버지 제발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들릴 수 없어. 아버지, 나가. 준혁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당혹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선뜻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너무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4시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 늘 다른 얼굴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서 박철수를 불러 지시를 내렸어요. 거지처럼 보이는 옷을 구해와. 냄새 나고 낡은 거. 그리고 그 분식집 위치를 알아봐. 철수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일한 비서라 제 성격을 잘 아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틀 뒤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치고 골목 안작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서이서 분식. 작고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3개, 삐걱거리는 의자들,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순대, 떡볶이, 어묵, 라면, 김밥. 그리고 그곳에 25살의 어린 여자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떡볶이를 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거짓골인 저를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가 저런 행색의 노인한테 저렇게 웃어주나? 분명 속셈이 있겠지. 떡볶이 하나 주게.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서윤이었습니다. 저를 본 첫날 서윤이는 떡볶이를 만들려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잠깐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잠깐만요.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분유통을 꺼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설펐습니다. 분유 스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통 뒷면을 몇 번씩 들여다봤어요. 물 온도를 재느라 손가락을 젖병에 대보고 다시 뜨거운 물을 식히고 몇 스푼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또 뒷면을 보고 젖병을 흔들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철없는 애가 애를 낳더니만 저렇게 어설프게 키우면서 무슨 엄마 노릇을 한다는 건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윤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정말 신중하게 한 스푼 한 스푼을 재고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눈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낮으로 아기를 돌본 흔적이었습니다. 겨우 분유를 다 탄 서윤이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젖병을 물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네? 서윤이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다시 젓기 시작했어요. 맛은?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서윤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떡볶이 재료가 좀 남아서요. 그리고 어묵 국물도 담았어요. 나 돈 없는데.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공짜로 주는 건가? 그냥요. 어르신이 맛있게 드셔서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요.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서윤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엄마 품에 잘도 잔다. 그 모습이 왠지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아들 준혁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저 여자는 25살 미혼모야. 분유도 제대로 못하는 철없는 아가씨라고. 이튿날 저는 다시 같은 거지 행색으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신 분 맞으시죠? 또 오셨네요. 서윤이는 단골 손님 반기듯 웃으며 맞아줬어요. 계산된 친절이겠지. 거지한테도 친절하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날 제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바운서에 누운 아기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아기를 데리고 장사를 해요? 위생이 걱정되는데. 서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에이, 됐어요. 다른 데 가야겠네. 손님이 나간 후 서윤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당연한 일이지.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저런 소리 들을 수밖에. 그날도 서윤이는 남은 음식을 봉투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르신. 가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여자는 계산적이고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분식집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모르게 관찰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서윤이가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기를 꼭 감싸 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서윤이는 채소 가게로 갔어요.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이랑 당근 주세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윤이가 돈을 내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됐어. 그냥 가져가. 안 돼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서윤이는 기어코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아, 힘들지? 언니 생각 많이 나지? 서윤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언니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서윤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린애가 미혼모래.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쉿, 들리겠어? 작게 말해. 에이, 뭐. 사실인데. 25세 애를 혼자 키우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군. 그런데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도 기특하기는 해. 혼자서 애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가게에 떡볶이 갖다 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음식을 갖다 줬다고요? 거지 노인인 저한테 공짜로 주는 것도 모자라서요? 서윤이가 장을 보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그때 시장 안쪽 떡집에서 중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됐어. 이것 좀 봐라. 아기 업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떡집 아주머니는 서윤이의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서윤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결혼하고 싶다며? 떡집 아주머니의 질문에 서윤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남자가 마음 바뀐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아주머니, 제가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서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우리 서윤이. 언니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겠다. 언니.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언니가 누구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하지만 두 사람은 곧 분식집에 도착했고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우리 준혁이를 말하는 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면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4번째 날, 5번째 날도 저는 그 가게를 찾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은 추운 날씨에 서윤이가 먼저 어묵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많이 추우시죠? 국물 한 잔 드세요. 대답도 듣기 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작은 컵에 담아줬어요.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들어온 폐지 할머니를 보는 서윤이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문 앞에 주저앉으시자 서윤이는 급히 나가 부축했어요. 할머니, 왜 밖에 앉아 계세요? 안 들어오시고.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할머니,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해요. 들어오세요. 서윤이는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할머니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드시자 또 봉투를 싸서 건넸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녁에 드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여자는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구나. 정말 누구에게나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럼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진짜 본성이란 말인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쯤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는 아기를 업은 채 가게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사진 촬영 업체 광고였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들, 돌잡이 상 앞에서 행복해하는 아기들. 하단에는 가격표가 적혀 있었어요. 기본 패키지 40만 원, 프리미엄 패키지 80만 원. 서윤이는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못해주네?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등에 업힌 아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의 돌사진을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인 거였어요.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가 전단지를 구길 때 손이 떨리는 걸, 눈가가 붉어지는 걸. 서윤이는 눈물을 훔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볶으면서 아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가. 이모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예쁜 옷 입혀서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이모.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엄마라는 말도 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비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서윤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가족관계를 알아봐. 언니가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이 남았어요. 일주일 중 닷새가 흘렀고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안에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 처음 판단이 맞았던 건지. 여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오서윤 씨에 대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아기 출생신고서를 확인했는데 호적상 어머니 이름이 오서윤 씨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니 공란이에요. 역시 미혼모가 맞았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서윤 씨의 언니 오지윤 씨가 5달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부도 함께 사망했고요. 5달 전이라고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그 아기는 돌이 채 안 되어 보였어요. 그럼 언니가 죽었을 때 아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장님, 그 아기가 오서윤 씨의 친자식이 아니라 언니의 아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라면, 그럼 서윤이는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알아봐. 그 아기가 정말 누구의 자식인지.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그 아기가 조카라면 왜 숨기는 걸까요? 왜 자기 아기인 척하는 걸까요? 저는 거지 행색을 갖추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을 때 서윤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꼭 제때 내겠습니다.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월세가 밀렸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 철수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어요.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회장님, 오서윤 씨가 3달 전쯤 남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CCTV 화면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전송됐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확실히 서윤이었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국물 한 모금에 느꼈던 따뜻함, 아기를 보며 들었던 연민, 그 서툰 손길에서 느꼈던 진정성 같은 것들이요. 모두 꾸민 행동이었어.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남자를 만나다니. 처음부터 내 판단이 옳았어.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순 없어. 그날 밤은 오히려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기가 작은 손을 흔들던 모습, 서윤이가 손에 뜨거운 물을 쏟았는데도 식히지 않고 분유를 타던 모습.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 꾸며낸 모습일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8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도 가난했습니다. 아내와 단칸방에서 살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늘 움츠러 들었어요. 옷차림이 초라했으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놈은 생각부터 달라. 뒤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때의 나도 남들 눈에는 저 여자처럼 보였겠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상황이 달라. 우린 정직하게 살았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비서 철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투자자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그 분식집에 가게. 명함도 준비하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얼마 정도로 제시할까요? 5억. 그 정도면 저 여자가 평생 벌기 어려운 돈이야.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끝내지. 더 볼 것도 없어? 오전 11시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철수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서윤이가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철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윤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둘의 대화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서윤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빨리 손을 내밀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윤이는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나?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건가?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지 따져보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가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철수가 남기고 간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역시 계산하고 있군. 그런데 서윤이가 갑자기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보였어요. 서윤이와 닮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도 있었고요. 언니 부부의 사진인가 봅니다. 서윤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울게. 약속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라는 말,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다시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30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아이 키우면서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부모님과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억을 거절했다고요? 평생 벌기 힘든 돈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지 행색 그대로 분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방금 5억짜리 제안을 거절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서윤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좋은 제안 받았다면서? 어떻게 아세요? 아침에 정장 입은 사람이 나가는 걸 봤네. 왜 안 받았나? 큰 돈이었을 텐데.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이 아이요. 이 아이한테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서윤이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 가게는 부모님이 아끼던 곳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지킨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와 함께 여기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지 행색으로 분식집 근처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윤이가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 이준혁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골목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이는 수수한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아?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서윤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일찍 문 닫네?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서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기를 내려다보고 다시 준혁이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일찍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래도 일찍 재워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연아. 아, 준혁이는 서윤이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나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서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었어요. 준혁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아기 잘 돌봐. 준혁이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천천히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지자 서윤이는 가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네. 거지 할아버지. 서윤이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은 저녁도 못 먹었네. 혹시 남은 거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뭐라도 드릴게요. 서윤이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렸고 자꾸 멈칫했어요. 괜찮은가? 서윤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아까 보셨죠? 제 남자친구요. 그래, 봤네. 멋진 청년이던데.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음식을 싸던 서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무슨 자격 말인가?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요. 저는 25살에 아기를 키우는 신세예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서윤이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미래도 밝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옆에 서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부모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조금씩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전에요.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나? 네, 진심으로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더 망설여져요. 그 사람 인생을 제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어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떠나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겠나? 아플 거예요. 한동안은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자네가 바라는 건가? 아니요. 하나도 안 바라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 아이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난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믿어줬네.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자네처럼 포기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요? 자네도 그 남자를 믿어봐. 진짜 사랑이라면 처지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서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겁이 나요. 뭐가? 거절당하는 게요. 특히 그 사람 부모님한테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모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 여자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이요. 자네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윤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69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겁니까? 돈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계산적이라고 판단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 어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서 철수에게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아기는 오서윤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확실한가? 네, 출생신고서와 병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친모는 오서윤 씨의 언니 오지윤 씨입니다. 5달 전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고 그때 아기는 100일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사고 직후 아기를 인계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10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때 비서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모텔 CCTV 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뭐가? 오서윤 씨와 함께 들어간 남자?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병원 직원? 네. 그날 아기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당시 야간 당직이었던 간호사 남편분이 이동수단이 없는 서윤 씨를 걱정해서 퇴원 후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편의점에 들러 해열제와 음식을 사러 같이 들어간 건데 그 모텔 건물에 편의점이 입점해 있었던 거더군요. 아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을 나가지 못하다가 새벽에야 겨우 집에 간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구두도 반들반들 닦았어요. 일주일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 할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나야, 아가씨.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놀랐겠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네. 서윤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이준혁의 아버지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 아버지? 그래? 이대만이라고 하오. 서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때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었어요. 서윤아,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준혁이는 저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왜 여기에? 서윤이가 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오빠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거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 준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오빠가 힘들까봐 걱정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69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여자 앞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준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오.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소. 내가 너무 오만했소.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소.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일어나세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소? 일어나세요, 제발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네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오. 그리고 그 아기, 내 손주처럼 키우고 싶소? 서윤이는 아기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재벌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소.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나가주세요. 두 분 다. 준혁이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서윤아, 가주세요. 제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서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면. 미안하다, 준혁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분식집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기가 바운서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저는 아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저는 아들과 함께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들고요. 일 좀 도와줄까 해서 왔소.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필요 없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소. 우리는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순대를 잘랐어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양념을 너무 맵게 만들었고 준혁이는 순대를 너무 두껍게 썰었어요. 서윤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었습니다. 회장님, 고추장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게 더 맛있어 보여서. 손님들이 맵다고 못 드셔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윤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다가가려는데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내가 안아봐도 되겠나? 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참 예쁘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소?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이세요? 그렇소. 진심이요. 며칠 후 저는 서윤이와 준혁을 불렀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고 싶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 양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소. 그리고 이 아기도 중요하고 이 아기의 첫 돌을 먼저 함께 치르지. 그게 먼저요.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돌잔치요? 그래.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서윤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한 달 후 아기의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분식집을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꾸몄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었어요.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복숭아처럼 귀여웠어요.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아기가 실을 잡았습니다. 장수하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이는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9평생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어요. 저는 서윤이에게 배웠습니다. 이 25살 어린 여자에게서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윤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소. 왜요? 나를 변하게 해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 제가 뭘? 자네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아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췄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시오. 그리고 이 아기의 엄마가 되어 주시오.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고 있소.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 할 거 아니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분식집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가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아기도, 서윤이도, 준혁이도, 그리고 저도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분식집에 왔던 그때 저는 진짜 거지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아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69살의 나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이 따뜻한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